다음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와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활성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마케팅 실제 안동현 차장으로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안동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목차입니다. 23년 현재 수송 현황을 팬데믹 발생 이전인 19년도와 비교하여 설명드릴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의 활성화 추진 사항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7개 국제공항과 7개 국내 공항 등 총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 공용 공항은 8개, 민간 전용 공항은 6개 소입니다. 14개 공항은 다시 3개 핵심 공항과 4개의 중점 육상 공항, 그리고 그 외 국내선 공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항 노선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19년도에는 국내선에 21개 노선 6개 항공사 7,444편을 운영하였고 국제선에 35개 항공사 122개 노선 주 2,651편을 운항을 하였습니다. 팬데믹인 지금 현재 2023년 11월 19개 노선 9개 항공사 국내선 주 7,179편 국제선 86개 노선 37개 항공사 주 2,017편 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밑에 수송 실적 총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4.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였고 특히 코로나 기간 중인 2022년 최초로 7천만 명을 넘겨 7,374만 명의 여객을 수송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22년보다 약간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현재 거의 회복을 하였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운항 편수는 국내선은 101%, 여객은 국내선 운항은 101%, 여객은 100%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을 하였습니다. 국제선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11.6%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대신 팬데믹 이후인 현재 23년 10월까지는 19년 동기 대비 운항은 56% 정도 회복, 여객은 58%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약 6.7%의 역시 높은 성장을 보여왔고요. 현재는 팬데믹 이전 대비 운항은 81%, 여객은 78% 정도 회복을 하여 저희보다는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입니다. 공항별로는 김포, 김해, 제주가 전체 운항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요 변동이 너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 3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서는 앞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적자도 많이 심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선별입니다. 전체 국내 여객의 85% 이상을 제주 노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 정도는 제주를 운항하지 않는 김포가 울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내륙 노선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포, 김해를 제외를 하게 되면 김포, 김해를 제외한 내륙 노선은 4.3% 굉장히 적은 하루에 한두 편 운항하는 공항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쪽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여객의 82% 정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냥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은 한 77.6%의 점유율 인천국제공항이 점유율을 보였는데 현재는 81.7%로 인천국제공항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저희 한국공항공사의 국제선이 아직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저희 인천공항은 아무래도 우선이 미주, 유럽, 전 세계로 다양화가 돼 있어서 그쪽이 회복이 되면서
많이 80%까지 회복을 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특히 중국 노선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중국 노선 회복이 아직 조금 더디다 보니까 회복률이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2024년 하반기 거의 연말까지는 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국제선 노선별로는 과거에는 일본 노선 35%, 중국 노선 27.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뭐 동남아 24% 정도 골고루 점유를 나름 골고루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 회복이 더뎌지면서 일본이 47.6%, 동남아가 29.7%, 중국이 11%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전과 지금 비슷하게 한 6.5에서 1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공항 활성화 관련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포 가오슝 노선은 코로나 이전부터 꽤 예전부터 운수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기포공항 소음 문제 그리고 이제 팬데믹 발생으로 사유로 운항 개시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지금까지 2023년 전반기까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음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 김포공항 신규 노설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항을 개시를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23년 6월부터 현재 운항을 재개를 하였고 24년까지 국적사들이 운항을 재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운항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과 운항 증대에 대해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운영, 수시로 화상회의 시행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및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 시행 등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운항이 중단된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인센티브는 계속 지속적이고 확대를 하여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운항 가능한 슬롯이 없다라고 하면 운항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항이 너무 뭐 인천이나 제주공항처럼 인기가 있는 운항에 수요가 있는 공항에 무분별하게 되게 되면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정시율 문제도 있고 시설 과부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정하게 시간당 몇 대 정도까지만 배분을 해라라고 그 리밋을 통계치를 걸어놓는 것인데 이것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롯이 대상이 되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 제주, 청주, 대구 5개 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총 6개 공항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5개 공항 중에 김포공항은 슬롯에 여유가 있어서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제주공항은 여러 가지 시설 이유로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공항에 대해서 분과 협의를 하여 해서 2023년부터 슬롯을 하나씩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뭐 노선을 늘린다라든가 운항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력 유출이 아무래도 한국이 운항이 없다 보니까 지상 지역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업무에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직 외국에서는 지상 지역 인력이 부족해서 원활한 회복 운항 대책 일본만 해도 지방 노선은 지상 지역 인력이 없으니 운항이 안 된다, 이 시간 안 된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저희도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상적 업체랑 지속적인 협의,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등을 시행을 하여 어제 제주공항에서 했었던 회의에서는 지상적 업체가 현재는 저희 한국은 100% 회복했다. 이제 더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어제 확답을 받았고요. 확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간사이공항, 후쿠오카 등 다시 지상적 문제 애로를 겪고 있는 공항에 저희가 서한을 보내서 저희는 이렇게 개선을 했으니 니네도 참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상적 인력이 부족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에는 여객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과 마케팅, 공항 명사화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노선 교통 회복을 위해서 항공권 증정, 홍보 영상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회의를 참석하여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사가 경주였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에 저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외부적으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노선이 부족하다.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면 보통 대건거리 5,000km 이상 노선을 장거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장거리 노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천공항 생긴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장거리 노선이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천공항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공항 집중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서 굳이 비행기를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은 비용 손실이 약 7,300억 정도 생기고 있다라고 부산시에서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2공 관문공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공항들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은 너무 활용률이 낮습니다. 중국은 제2공항이 117%, 스페인, 일본 다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인천공항이야 돈을 더 벌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시설의 과거가 있고 지방공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유효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살리는 것, 인천공항 활성화시키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 같은 지방공항도 한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공항을 좀 살리는 것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김해공항이나 홍보입니다. 홍보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홍보는 저희가 하는 곳이고, 운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수권은 한국과 다른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어떻게 운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과거에는 대부분 한국과 인도네시아, 서울과 폴란드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 서울과 그쪽 지역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한국 어느 공항에서 운항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천으로 됩니다. 지금 특별히 되어 계시고 인천, 인도네시아, 서울, 폴란드, 서울은 서울로 묶인 이유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뜰 수 있다는데,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인천공항에서만 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운수권을 한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너무 항공사의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말하는 건 김해공항에서 나갈 수 있는 운수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 그에 대한 성과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수권을 협정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와서 성과가 크게 3개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김해 싱가포르 운수권을 받아서 지금 싱가포르 항공과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고, 김해 폴란드에서는 항공사 분이랑 협의를 해서 항공사들 취향 의사를 발표했고, 그러다가죠 지난달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말쯤에 운수권 협상을 해서 원래 있었던 한국 폴란드 주 7회 바꿨었는데, 이걸 주 9회로 2회 중대하고 김해 폴란드를 주 3회 신설을 했습니다. 이 3회를 활용을 해서 폴란드까지 직항 노선이 생기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해 헬싱키 노선도 2019년도에 운수권을 확보를 했었는데, 운항 취향 도시를 진행을 하는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이 생기면서 운항이 지연이 되었다가 현재는 아직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항공사를 만나봐서 얘기하면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운항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김해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김해 자카르타, 두바이, LA, 미주 쪽으로도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석입니다. 공항 보통 이제 그 청사라고 불리는 랜드 사이트가 있고요. 랜드 사이트가 있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철조로 항공기를 주기를 하는 에어 사이트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랜드 사이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미널의 처리 용량이 가장 큽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처리 용량을 이미 초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슬로우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우스로 대표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해 제주공항은 슬롯이 포함된 상태라서 신규 공사가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슬롯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뒤에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수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공항별로 거의 이런 공항, 이런 지역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방공항 활성화에 이런 방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참고사항 정도만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중장거리 노선 추진 계획입니다. 중장거리 노선은 아무렇게 그냥 국내에서 뉴욕 가고 싶으니까 뉴욕을 띄우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저희의 배우 수요가 그 목적공항에 어느 정도의 여객이 있었는지를 추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에서 티켓이 팔렸는데 김해에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뉴욕을 간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추산을 해서 그러면은 김해에서 뉴욕을 간 사람이 연간 몇 년 정도다라는 추산치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나누게 되면 이 정도면은 주 2회 정도의 운항이 가능하겠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그 노선 배달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수요가 있는 공항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가장 수요가 그 중에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폴란드, 미주, 두바이, 헬싱키 이 정도 노선을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적 HC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현재 아직 무조건 협력이 되지 않아서 이건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폴란드와 헬싱키는 무조건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해서 운영 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주는 항공 자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운수권이 필요 없는데요. 아무래도 운항하겠다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 항공사들과 계속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대구공항은 저희도 수요가 봤을 때 그리고 대구 지자체에서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노선을 중점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아까 슬로우처럼 시설 기반도 그렇고 국제선 청사 능력도 청사의 수용 능력도 2024년까지 꾸준히 늘릴 것이고요. 인센티브 지원 등 장거리 노선 사용료 감면 혜택 등으로 장거리 노선 취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저희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방공항 CIP 인력수가 아까 부상적 인원처럼 부족한데 많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상급기관에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96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산이 되는데 6명 정도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청주공항도 한 36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아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 있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슬롯을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커피라고 운항 제한 시간을 늘리는 것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아침 시간대 동남아에서 내리는 외국 항공기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공에서 발표를 하시긴 했는데 부산중 입국제도와 지방공 무비자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조금 제약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만 더 성공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게 저희 공항공사가 있고 항공사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국토부가 있을 텐데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아까 재정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국토부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지자체도 이런 게 있으면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참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누구 하나가 이제 딱 중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아쉬운 점이고 저도 이제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의 노력도 가장 필요하지만 모두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제선을 뛰어서 예를 들면은 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뭐 가이드 같은 사람을 그냥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행기만 내고 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고 또 그런 좀 미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